안녕하세요. 이엄맘의 채식 요리 시간입니다. 자, 얼마 후면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고 하는 동지예요. 자, 이 동짓날 먹는 음식 뭘까요? 너무 쉽죠? 자, 이 동짓날 흔히 우리는 팥죽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엄맘은 사실 그렇게 팥죽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팥죽 대신에 팥으로 만든 다른 요리를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해요. 자, 제가 결혼 전에 여수에서 잠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국수를 먹게 됐는데 참 희한하게 팥 국물에 국수가 담겨져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음식이라 참 희한한 음식일세 하면서 한 수저를 먹어봤어요. 그런데 글쎄 이 맛이 달달한 거예요. 와, 저는 정말 너무 희한한 음식이다. 어쩌면 이렇게 국수가 달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팥칼국수라는 그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팥칼국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자, 이 겨울철 별미 중에 별미예요. 제가 알게 된 거는 이 팥칼국수는 주로 이제 전라도 지방에서 겨울철에 많이 먹는 음식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처음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엄맘은 경상도 여자거든요. 경상도에서 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팥칼국수라는 거를 몰랐죠. 그 존재감조차를 몰랐는데 사실 그렇게 제 입에 맞는 음식은 아니었어요.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한 음식인데 눈치채셨다시피 제가 여수에서 직장 생활할 때 저희 남편을 만났거든요. 저희 남편이 여수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팥칼국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엄맘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들어서 먹다가 보니까 이 음식이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별미 중에 별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독성이 있고 계속 먹다가 보면 정말 맛있는 별미 요리가 되는 팥칼국수를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겠어요. 자, 한번 재료 볼까요?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해요. 사실 너무 간단해서 그냥 칼국수보다 훨씬 간단해요. 그냥 칼국수는 국물을 좀 이렇게 채수 같은 것을 우려내야 되는데 이거는 팥만 있으면 되거든요. 국수하고. 그래서 아주 간단해서 오늘 한 가지 요리를 더 이제 보너스로 제가 준비한 보너스 요리가 있고요. 자, 이제 재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팥을 미리 불려놨어요. 이 팥을 미리 불려넣었기 때문에 색깔이 좀 되게 옅어졌죠. 그리고 크기가 아주 커졌어요. 제가 한 컵 반을 불렸는데 불려놓으면 배가 돼요. 그래서 지금 3컵인데 원래 이 팥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단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엄맘은 조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미리 이 팥을 한 12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놔요. 이렇게 충분히 불린 팥은 보통 원래 불리기 전보다 2배로 커지거든요. 참 수지 맞는 장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한 컵 반을 불렸지만 지금 3컵이 됐어요. 이 3컵을 가지고 팥칼국수를 만들려면은 한 3인분 정도, 또 물을 조금 더 타서 드시면 4인분 정도, 그래서 3, 4인분 정도 분량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물은 총 제가 몇 컵을 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총 한 6컵 정도를 부었어요. 자, 불린 팥 3컵에 한 2배 정도, 그리고 2배 반 정도의 분량의 물을 잡으시면 돼요. 이것은 식성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걸쭉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2배, 아니면 조금 묽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2배 반 정도 이렇게 물의 분량을 잡으시면 되고, 이것도 절대적인 계량은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나 아니면 입맛에 따라서 물을 더 부어도 되고 상관없지만 이엄맘은 일단은 3컵의 물을 준비했어요. 200cc 계량컵 기준이에요, 모두 다. 그래서 물을 준비했고 그리고 여기 1인분 분량에 제가 면을 미리 삶아서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이엄맘은 이렇게 달달하게 먹는 게 별로 맛있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식성에 따라서 이 꿀 넣어주시면 되고요. 소금은 제가 한 반 큰술 정도 준비를 했어요. 이것도 식성에 따라서 조절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은 사실 뭐 너무 간단해서 제가 뭐 설명드리기도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요리 방송이니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이 충분히 불려놓은 이 팥을 이제 삶아야 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떡하지? 나 팥 미리 못 불려놨는데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엄마는 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불려놔서 지금 물기를 좀 뺐어요. 그래서 이 불려놓은 팥을 먼저 한번 삶아내야 돼요. 먼저 한번 삶아서 이 팥에서 그 어떤 그 고유의 이 붉은 국물 있죠? 이 국물이 좀 빠졌다 싶으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첫 번째 그 삶은 물은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팥칼국수의 이 국물이 텁텁하지 않고 쓴맛이 나지 않고 깔끔하고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불려놓은 팥이고 아직 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삶아서 첫 번째 물은 반드시 따라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 엄마는 이 팥을 어디에다 삶냐면 압력밥솥에 삶아요. 미리 불리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압력밥솥에 삶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그냥 이런 냄비에 삶잖아요. 그럼 한 1시간도 더 걸릴 거예요. 아마 삶는 시간이. 이게 푹 물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 아깝죠? 가스값 아깝죠? 그러니까 제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이렇게 좀 충분히 불렸지만 그래도 요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압력밥솥에다가 이것을 푹 삶아요. 이게 만약에 불린 팥이라 하면은 이게 추가 달랑거리잖아요. 추가 달랑거리고 나서 불을 낮춰줘요. 그러지 않으면 이 추 밑에서 이 빨간 팥국물이 그냥 온데 다 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좀 낮춰서 이 3컵에 물 6컵을 넣고 추가 달랑거리면 불을 낮춰서 한 뭐 10분도 안 끓이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미리 불리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추가 달랑거리고 나서도 한 10분 이상은 더 끓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엄마는 지금 뭐 이걸 다 끓이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또 추가 달랑거리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제 말이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미리 오늘 이렇게 다 삶아놨어요. 자, 이렇게 보면 제가 6컵에 물을 붓고 이렇게 삶아놨는데 이렇게 보면 아주 푹 물러서 이렇게 으깨져요. 이렇게 으깨질 상태로 이렇게 아주 많이 삶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삶아 놨는데 이것을 이제 갈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큰 좀 가지고 와 볼까요? 자, 이렇게 큰 저희 집 이 믹서기는 아주 대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넣고 갈기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자, 이렇게 갈아서 갈 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는가? 물을 추가로 부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삶을 때 물을 6컵밖에 못 부었는데 갈아보니까 좀 되직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물을 조금 더 부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금을 한번 넣어 볼까요? 지금 소금을 한 반 큰술 정도 넣고 이것도 이제 입맛에 따라서 가감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반 큰술 정도 넣으시고 한번 갈아 보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뭐 요리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죠?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잘 갈려진 것 같아요. 자, 국물의 한번 농도를 볼까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제가 팁으로 또 설명해 드릴 것은 제가 이 팥칼국수를 한번 해보니까 이 팥 자체도 오래 두면 이게 전분이 있기 때문에 좀 뻑뻑해지거든요. 그런데 국수에도 전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수를 삶다 보면 아무래도 국물이 더 뻑뻑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뻑뻑하게 드시기 위해서 또 따로 전분을 푸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 감안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간을 한번 볼까요? 한 반 큰술 정도 넣었는데 농도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반 큰술 정도 넣었는데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넣고, 자, 이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끓여서 면을 넣으면 방송이 끝났을 때 면이 퉁퉁 불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1인분의 면만 삶도록 하겠어요. 이것은 한 3, 4인분 분량 되니까 제가 1인분 분량에 자,
자, 1인분 분량의 팥국물을 미리 이렇게 좀 받아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하기 전에 한 가지 요리 더 보너스로 이번에는 경상도의 별미 요리를 한 가지 소개해 볼까 해요. 자, 전라도의 별미, 오늘은 경상도의 별미. 저희 남편이 전라도 사람이고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추전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이엄만 밭에서 자라난 아주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배추예요. 얼마 전에 이엄맘이 김장을 했거든요. 자, 김장을 하고 나서 이엄맘은 이렇게 소금에 절이잖아요, 배추를. 그리고 다 그걸 양념에 버무리지 않고 항상 좀 몇 개 남겨둬요. 왜냐하면 바로 이 배추전을 위해서 항상 남겨둬요. 저 이엄맘이 어렸을 때 워낙 제가 살던 곳이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이 명절 때면 이 배추전을 참 많이 해서 먹었는데, 그때 저희는 이제 군부를 떼면서 살았어요. 이제 아궁이에 군부를 떼고 그 위에 큰 이제 무쇠솥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도 그 군부를 떼면 무쇠솥에 물을 항상 받아 놓거든요. 물이 아주 뜨겁잖아요. 이 엄마는 그거를 받아다가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아주 그런 시골에서 살았는데, 명절이 되면 그 무쇠솥에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커요. 그걸 이렇게 딱 뒤집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기름을 두르고 이 배추전을 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저는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가끔씩 이렇게 배추전을 해 먹곤 해요. 자, 이엄맘의 배추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줄기가 얇고 달고 아주 고소해요. 왜냐하면 이엄맘이 밭에서 직접 이렇게 농사진 무공의 배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엄맘이 뭐 사실 심어놓기만 심어놓지 많이 관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속이 잘 차지 않아서 포기가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맛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엄맘이 지금 요 배추를 어떻게 준비했나 하면은, 이 배추는 지금 절인 배추예요. 이 배추는 절이지 않은 배추인데, 자, 이 절이지 않은 배추를 물에 한번 담갔다가 꺼내 주시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소금을, 제가 지금 굵은 소금을 미처 안 꺼내 놨는데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한번 뿌려 주세요. 그래서 살짝 절인 상태에서 배추전을 하면 배추에서 물도 안 나오고 아주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굵은 배추를 좀 뿌려서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잘 절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배추전을 하면 되고, 저는 미리 이렇게 절여놓은 배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할 거예요. 자, 그럼 배추전 하기 전에 한번 옷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반죽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이 배추전을 좀 해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주로 이제 메밀가루에 배추 부침개를 많이 해먹더라고요. 자, 경상도에서는 그냥 밀가루에 많이 해먹거든요. 근데 이엄맘은 주로 이렇게 메밀가루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냥 밀가루보다는 아무래도 메밀이 들어갔으니까 건강에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걸 쓰지 말고 이걸 쓸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배추가 필요하고, 이 배추에 맞는 분량의 이 메밀가루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보통 100% 메밀가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보통 시중에 나오는 메밀가루는 국산 메밀가루에 밀가루가 조금 섞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을 준비했고, 여기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절여져 있지만 그래도 옷 자체도 약간 간이 돼야 되니까 소금 한 꼬집이라 해야 될까요? 한 꼬집, 2꼬집 정도 아주 조금만 넣으시고, 자, 물은 제가 이 메밀가루 한 컵이에요. 한 컵인데 물은 그거와 거의 비슷한 동량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약간 반죽이 좀 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묽게 만들어야 이 배추를 이렇게 옷을 입힐 때 잘 옷이 입혀지거든요. 자,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해서 몽우리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뚝 그냥 줄줄줄 흘러서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묽게 반죽을 하셔야 되고, 자, 여기다가 이제 후라이팬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후라이팬을 올리고, 자, 기름을 좀 두르고. 이 배추전은 손으로 해야 제맛이에요. 이것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 별로 저는 성에 안 차요.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맛있고, 또 이제 빨리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손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이렇게 다 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열이 됐다 싶으면 이 잘 절인 배추를, 굉장히 얇죠?
이 절인 배추를 여기다가 넣으세요. 여기다 넣고 자, 손으로 이렇게 반죽 옷을 좀 한번 입히세요. 자, 반죽 옷을 입혀서 아주 쉬워요. 이 배추전도. 근데 이 별미는 처음 드시는 분들도 아주 맛있어 해요. 왜냐하면 그 배추 자체의 그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있잖아요. 아주 이 음식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미 겨울에 이 음식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배추를 하나 놨으면 반대쪽으로 놔야 되겠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옷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입혀주세요. 손으로 옷을 이렇게 잘 펴주시고 여기에는 아주 작은 거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작은 거 어딨나? 작은 걸 하나 찾아서 한번 넣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쪽에다가 밀가루 옷을 좀 입힐까요? 자, 이렇게 손은 한번 닦고 저는 이렇게 한 번 하고 수도가루 가서 손 씻고 한 번 하고 수도가루 가서 손 씻고 아니면 큰 볼에 물을 담가서 손을 씻고 주로 그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가 좀 이제 꾸덕꾸덕해졌다. 위에 이제 밀가루가 좀 말랐다 싶으면 그때 한번 뒤집어 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너무 맛있겠죠? 그래서 식성에 따라서 뭐 이것을 쭉 찢어서 뭐 양념 간장에 찍어서 드셔도 맛있고 간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상도에서 많이 먹는 별미 요리 아주 토속 음식이에요. 시골에서 많이 해먹는 멋이 없고 좀 투박스럽지만 그래도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죠. 자, 한번 뒤집고 그래서 이 엄마는 오늘 이 팥칼국수하고 이 배추전하고 해서 우리 점심 때 또 우리 직원들을 초대했죠. 같이 먹으려고. 자, 또 두 번째 만들어 볼까요? 이 배추나 무나 이 파란 부분에 영양가가 아주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말려서 시래기로 드셔도 되고 이런 파란 부분은 아주 국을 끓여도 아주 맛있죠? 자, 또 지그재그로 한번 놔주시고 요거를 넣어야 되겠네요. 옷을 좀 잘 입혀서 자, 요렇게 넣어야 되겠다. 자, 밀가루를 좀 입혀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무쇠솥은 아니지만 무쇠솥 뚜껑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골에서는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냥 후라이팬에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배추전을 먹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손으로 쭉 금방에 워낙 이 전 종류는 금방 해서 드실 때가 가장 맛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쭉 찢어서 정말 맛있네요. 배추에서 달짝지근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쭉 손으로 찢어서 금방 해서 이렇게 금방 구워서 드시면 정말 맛있죠? 자, 제가 먹는 사이에 이게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추전을 다 완성해 봤고요. 자, 이 엄마미 시간 관계상 미리 좀 한 번 더 구워 놓은 게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인분 분량의 그 팥칼국수를 한번 또 끓여봐야죠. 이것은 좀 약간 식었어요. 약간 식은 거고 입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좀 다 먹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국수를 제가 왜 미리 삶아놨냐면
국수에 그 밀가루 전분이 있어요. 국수에 밀가루 전분이 이 팥칼국수에 들어가면 국물이 너무 뻑뻑해지면서 사실 이 팥 국물의 그 맛있는 맛이 좀 덜 나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준비할 때는 팥칼국수에 이 면을 준비할 때는 한번 삶아주세요. 반 정도 익혀서 찬물에 이렇게 잘 헹궈서 물기를 빼줘야지 이게 불지 않고 탱탱하고 쫀득쫀득한 그런 국수를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미리 삶아 놓았어요. 삶아 놓은 반 정도 익혀 놓은 그러한 면을 자, 이렇게 한번 부어 볼까요? 자, 지금 이것은 국자로 한 6국자, 7국자 정도 돼요. 그래서 1인분 분량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거고, 자, 아까 씻어 놓은 거라 좀 이렇게 달라붙네요. 그새 좀 그런데 사실 팥은 그렇게 소화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식하시면 안 돼요. 자, 다 넣어볼까요? 그래서 눌지 않도록 잘 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뭐냐면 팥칼국수를 담아야 되니까 좀 치워봐야 되겠네요. 자, 맛있는 배추전하고, 자, 이거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 짠! 동치미. 이 팥칼국수는 동치미와 함께 먹으면 아주 제맛이죠. 이 무가 소화가 잘 되는 천연 소화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팥칼국수랑 같이 잘 어울리는 음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는 지금 꿀을 전혀 넣지 않고 이렇게 국수를 만들고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 동치미 만드시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킹스 메신저의 이연맘의 그 마디아기를 참고하시면 제가 이 동치미는 뭐 지금 제가 담글 수가 없고 소개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동치미가 아직 익지 않았어요. 제가 담궈 놓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익지 않았는데 그냥 구색을 맞추려고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썰어 봤어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한번 담아 볼까요? 아이고, 이게 제가 잠깐 실수해서 좀 묻어버렸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자, 그리고 이 위에다가 잣으로 한번 장식해 볼까요? 그러면 더 예쁠 것 같으니까 잣으로 장식해서, 자, 이러면 팥칼국수가 완성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에 꿀은 식성에 따라서 그냥 드시고 싶은 분들은 꿀을 놔서 드시면 되고, 보통 전라도에서 먹는 팥칼국수에는 요런 한 대접에 숟가락으로 설탕을 2개 내지 3개 아주 달달하게 먹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식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그냥 가감하셔서 이렇게 꿀을 준비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밥상이 이거하고, 자, 앞에 보이는 배추 부침개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 점심 밥상이에요. 근사하죠?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별미 요리 2가지, 경상도와 전라도의 별미 요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동짓날 우리 어머니들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면 참 희한한 음식일세 하고 드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먹다가 보면 아마 별미 요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더 좋고 따라하기 쉽고 훌륭한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